5월 10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2차로 만나서 미북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상반간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당일치기 회담이 며칠 내에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0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에 한 서너 시나 되겠죠. 그때쯤 이 억류에서 석방된 인질 3명이 지금 미국 워싱턴의 앤드류스 기지로 이렇게 도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마중을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트럼프 문재인 간 25분간의 통화가 있었고,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도 왔다 갔다 이렇게 바람을 타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있다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저도 박수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언하는 것은 이 회담이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진행이 되는 절차까지 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100% 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간에 이야기하듯이 미북이 우방이 되는 순간도 없을 거고, 북한은 중국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하는 일도 없을 거고, 결국은 이 일은 진행되는 척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 미북 간의 회담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회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어도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다. 95%라 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척건들을 물리치고, 그 문정인의 말에서 확인되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내가 결정한다. 척건들 필요 없다. 잔소리하지 마라 했다고 확인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틸러슨, 맥마스터 다 그만두게 되고, 물론 강성으로 앉혔지만 그 강성이 북한하고의 강성 압박을 통해서 회담을 결정짓는 가능성이 아니라 좀 세게 이야기를 해서 북한과의 회담을 유리하게 끝내려고 하는 강성이죠. 지금 트럼프 앞에서 안 된다 하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이 회담을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해서 발표를 하고 그까지를 하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합의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김정은 같은 타입에게는 이 회담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견적을 내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 적당히 회담을 끌고 가서 어느 시점에서 깨므로써 이득은 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미국과 협상을 한다. 그때는 상대가 트럼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지전능해서 협상의 달인이라서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북한의 비핵화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계층이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북한을 코너로 몰은 다음에 결국은 북한이 이걸 거부해서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전 두 쪽 다 틀렸다고 보고요. 이것은 또 깨지게 되면서, 그것도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아마 한국의 안보 위기를 맞는 순간까지도 올 겁니다. 그러다가 또 깨질 거예요.
그래가 또 깨지게 되면서 또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일은 자신이 비난하던 전임자의 일을 반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보고 무슨 입장이 바뀌었니 어쩌니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이 비핵화는 안 되고 깨지고 또다시 엄청난 위기가 몰아닥치는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세나 태도로서는 그 위기를 겪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저는 진실이 정의가 승리할 거라 봅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서요,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그냥 구미에 맞는 소리 해주고 적당히 시류에 따라서 그때 센 사람에 붙기 원하는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서 트럼프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면 좋겠지요. 저는 그렇게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생고생하면서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그때의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서 이 진실을 전달하고,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전망도 분명하게 소신으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일이 일정하게 시간이 경과해서 마무리되었을 때 제 말이 틀렸으면 그때 저한테 침을 뱉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뒤에 보도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절대 안 한다라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하는 척 하는 거냐? 시간을 끌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서 여기에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든 안 하든 지금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군 철수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게 되면 미군 철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철수하고 상징적인 부대 하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군 철수지요. 그리고 미군 철수는 한미 동맹 해체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 기본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재를 완화시켜서 경제적 지원을 따먹습니다. 이 돈은 수십 수백 조를 한국이 대야 될 겁니다. 지금 퍼주는 계획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각 분야별로 다 짜져 있습니다. 애초 미북 정상회담 합의는 한국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던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2년 반 동안 2020년까지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별 동시적 조치, 이것은 지금 한국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CVID를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라라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형식적인 검증과 사찰을 북한이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가안에는 PVID가 들어갔습니다. CVID, PVID를 구분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미국 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늘어나니까 트럼프가 강경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서 회담을 살짝 한번 제끼는 모양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인권, 인공위성 등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이걸 얹으면서 관철하고자 이것을 얹은 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검증 사찰을 좀 더 받자. 그리고 북한이 이 단계별 동시적 조치나 2년 반의 비핵화 기간 등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은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쪽으로 협상 전략이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과 합의를 하고 오는 것이냐? 인질 3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북한으로서는 그 인질이 밥만 축내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할 때 그림이 좋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미국이 검증하고 사찰하는 부분을 강화시켜준다, 이런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 아무리 미국 보고 뒤져봐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결과는 한국안 플러스 알파에서 비핵화가 합의가 발표되다가 진행되는 척 하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이런 걸 따먹고는 파국으로 끝내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중국은 한미동맹 해체를 시키고 범중화권으로 한국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란하고는 핵 합의를 오바마가 불충분했다 하면서 파기해놓고 북한하고의 핵 합의는 자신은 이란과 달리 매우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북한과의 핵 합의의 최종적인 종말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쏘갔다라고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은 그거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협상의 달인이지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협상 자체에 임하는 것 자체가 미북 정상회담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대안이 뭐냐? 너는 어쩌란 말이냐? 왜 맹목적으로 반대하냐? 왜 트럼프를 안 믿냐? 그럽니다. 저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 살아보니까 없었다. 그럼 뭘 믿느냐? 원칙을 믿는다고 봅니다. 그 원칙은 무슨 원칙이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냐? 안 한다, 원칙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냐? 안 한다, 원칙입니다. 중국하고 북한 관계는 무슨 관계냐? 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혈맹의 관계입니다. 그건 해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이 감독이고 북한이 선수입니다. 그럼 한국은 뭐냐? 중국 북한의 편에 서서 편들어주는 둘러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니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 말이냐? 제재 압박을 3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더 쪼고 그리고 해상 차단까지 하고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진 항복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 당장 실속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 트럼프가 참지 못하고 이걸 포기하고 한국이 던진 미끼를 물은 겁니다. 그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짜고 던진 미끼죠. 그러면 그 물은 미끼의 결과는 미끼가 원래 낚기 위한 거지 진짜로 밥 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 회담은 진행되다가 깨지면서 네가 쏘갔니 내가 쏘갔니 부터 시끄럽게 끝날 거라고 보고 이 회담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어떤 합의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CVID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회담 그림이 완성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주장하는 CVID는 해봐야 하는 거죠. 자, 하는데도 2, 3년이 걸릴 거고 처음에 2년 하고 시작했으면 하다 보면 3, 4년이 될 거고 3년 하면 4, 5년이 될 거고 이거는 뭡니까? 약속 어미예요. 끝나서 이거 어미 청구되었을 때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봐야 돈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 보장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하면서 비핵화를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도 북한으로는 현금이고 따끈따끈한 캐시죠. 평화협정도 캐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재 완화도 캐시고 또 경제적 지원도 진짜 캐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계속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3년으로 시작한 게 5년으로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받아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제가 2부에서 이야기할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따른 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해체입니다. 종전선언되고 평화협정되면 미군 철수 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말 안 해도 되죠. 북한이 왜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이 말 안 해도 한국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유엔사 해체되고 한미연합사 해체되니 전시작전권 이양 받을 거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과의 여러 고리들이 해체된 상황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지금 성주 사드 부대가 사드를 갖다 놨지만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한미군이 있어봤자 아무런 훈련을 같이 할 수도 없고 필요한 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양복 입고 근무하는 군인들만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십만 친북 종북, 그때쯤은 수백만이 돼 있겠죠. 미군 나가라고 미군 부대 앞을 포위하고 중국도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북한은 지금은 말 안 한다 하지만 그때는 지령을 내려서 아주 그냥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러면 미군은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미군을 빼는 것은 돈 줄이는 겁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는 것은 그냥 잉크값도 안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로 던져주기 아주 쉬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고, 그리고 그가 의제 조율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회담 장소 시간이 지금 합의됐다. 그래서 발표한다. 트럼프는 아마 오늘 오후에 공항에 나가서 인질 3명을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들을 자기의 강공이 석방시켰다고 이 또 TV 쇼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족한 합의가 됐다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족한 합의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어떤 합의겠어요? 큰일 날 합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과 시한에 북한이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IAEA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에도 비핵화가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애초에 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요구하다가 이제 2년 반에서 3년 기간으로 한국이 낸 안을 제가 볼 때 적당히 수용하려고 하는가? 진짜 6개월에서 1년 반에 북한의 비핵화가 되려고 하면 북한 전역에 수십만의 미군을 받아들여서 그 미군들이 꼬쟁이 들고 탐지기 들고 북한의 창고 헛간까지 다 쑤셔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찾아보라고 북한의 면단위까지 미군들이 다 다녀야 가능한 일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경제 제재 압박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택도 없다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추어서 국제기구나 한국으로부터 지원이나 융자 이런 것을 받도록 미국이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수교와 불가침 약속, 평화협정 종전선언, 적대 포기 등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합의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해서 잘게 쪼개지 않겠다고 수백 번 언급했던 미국의 입장이 과연 관철될 것인가? 그게 관철된다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둘이 그런데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 미국이 그걸 포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의 내용이 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둘이 잘 됐다라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치명타를 받는다. 문재인 빼고 나머지 한국 국민들은 치명타를 받을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하는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무슨 문재인 좋을 일을 한다? 이보세요. 정말로 문재인이 잡아간다 하면 떠드는 것 때문에 아마 제가 1순위일 겁니다. 말들 가려가면서 좀 하길 바라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내부에 상당한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혈명과 같이 이루어온 역사와 그리고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이 확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당수는 키신저나 트럼프류는 이런 부분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즉 약소국의 희생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진짜 이익도 아닙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도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안 했으면 끝까지 유럽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유럽을 독일이 다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땅이 자기 군인이 죽으니까 그제서 개입을 한 거죠. 월남전에 한번 보십시오. 가차없이 포기하고 가잖아요. 수만 명을 죽여놓고 자국 국민들을요. 자, 한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확실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냉전도 아니고.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미국 국방부나 군인 또 의회 언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트럼프의 입장에 봤을 때 한국은 불편하고 애먹이고 반미적이고 이런 나라에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만 가고 지불하지는 않고 그리고 미군을 유지하는데 돈도 안 내고 사사건건 꼴통이에요. 그래. 나는 한국의 이익 부분보다 내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근본적으로 던져줄 거는 던져주고, 그 키신저식 사고 아닙니까? 키신저의 속셈은 한국을 중국의 영역에 가도록 던져주고 그냥 북한이 미국과 적대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중립적인 상황에 결국 중립이 유지됩니까? 그건 범중국 공산권화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고라도 미국은 북한이라는 성가신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키신저식 사고예요. 그냥 뭐가 문제인데, 자, 가시 박힌 게 있으면 저거 포기하고 쟤 조용히 시키고 끝내자. 이게 키신저식 협상입니다. 대만도 그렇게 해서 포기했고 베트남도 그렇게 포기했어요. 이제 한국을 그렇게 포기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 트럼프의 실용주의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태까지 수천 번의 평화협정 중에서 진짜 평화가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예멘 한번 보세요. 예멘이 남북이 통일하고 평화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지금 거의 국토 전체가 지옥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는 평화협정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베트남의 평화협정, 독일의 미넨협정, 어디를 보더라도요. 요 근래에 이루어진 평화협정 중에 평화가 지속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에 미국과 북한의 스파이 총책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원래 스파이라는 것은 철학이 없는 게 스파이입니다. 자, 북한의 선물에 만족한 트럼프가 공항에 직접 나갈 것이다. 흥분된다. 그래서 응유자 석방과 회담 일식의 의제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 폼페이오는 방북 미션을 수행을 했고, 자, 이제 트럼프는 리얼리티 쇼가 아닌 리얼 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는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미국의 풀 기자단에 PVID가 아닌 CVID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PVID를 하겠다고 한 폼페이오의 생각은 그야말로 북한으로부터 협상을 얻어내기 위한 말뿐이었던 거죠. 자, 북한이 살고 싶으면 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했다는데,
결국은 그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이 했겠지만은 그것은 말뿐인 비핵화로 끝날 겁니다. 시진핑 만나러 가고 폼페이오 불러서 쇼하는 김정은의 어떤 전략이 먹혀들었다. 단기적으로는 먹혀들었고 행복할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도 행복할 거예요. 트럼프도 행복할 거예요. 이들의 행복이 불행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가짜 합의는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관이 아니라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 합의를 둘러싼 온갖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머지않아 터져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합의는 파기되고 깨지고 다시 또 죽이니 살리니 전쟁 직전까지 가니 하는 소리가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확신합니다.